정상원가 계산이 있죠. 정상원가 계산. 자, 원래 정상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도 정상원가 계산할 수 있고 종합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업 목적으로. 이거 수업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시험학교에 가면 원가를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죠? 이거 버릴 거잖아요. 수업 목적으로 뭐라고 보면 돼요? 개별 정상원가 계산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수업 목적으로. 제가 이제 표준원가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표준원가는 종합원가 계산을 이해하면 된다고. 수업 목적으로. 원래 그러지는 않지만. 자, 이 정상원가 계산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정상원가 계산하고요. 표준원가 계산은 뿌리가 같아. 뿌리가 같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목적으로 표준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표준원가도 자세히 봐야 되니까 정상원가 계산만 좀 절차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상원가 계산은 절차는 첫 번째. 자, 주로 이제 정상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는 주로 배부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배부 차이를 이해를 하려면 이 단계를 이해를 해야 돼, 단계를. 예정 배부율, 뭐에 대해서?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만. 그러면 자, 예정 배부율은 뭐예요? 배부율은 배부율인데 미리 예측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측 배부율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제조 간접비 예산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건 제조 간접비 예산이죠. 예측. 그럼 뭐도 예측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조업도로가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배부 기준이죠. 얘가 바로 조업도의 조업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조업도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의 시간도 조업도 될 수 있고 노동 시간도 다 조업도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자, 우리 회사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노동 시간으로 나눠준다라고 하면 노동 시간도 예측하자. 그 용어를 예정 조업도라고 합니다. 결국에 두 개 다 예측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두 개 다 예측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배부율을 미리 찾아놨으니까 그 배부율 가지고 원가 계산하자. 그게 바로 예정 배부라고 합니다. 예정 배부는 연초에 우리가 설정한 예정 배부율 곱하기, 여기서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한다고, 어려워한다고. 자, 조업도는 조업도인데 예정 조업도가 아니고 바로 실제 조업도. 요거 꼭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를. 자, 실제 회사에서는 있잖아요. 기중에는 요거까지밖에 안 해. 실제 회사에서 기중에는 요걸로 다 원가 계산 끝내버린다고. 실제.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로 원가는 끝냈다라고 했는데 이 원가는 실제 원가가 아니거든. 연말에 실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 원가와 예정 배부액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그걸 배부 차이라고 그래요. 자, 배부 차이는 예정 배부하고요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인데 얘가 더 클 수가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가 더 큰 케이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소배부, 부족배부라고 그러고요. 반대의 케이스를 과대배부, 초과배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보세요. 예정은 내가 미리 예측한 거죠. 얘는 예측하면서 많이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과소라고 표현하거든요. 미리 덜 과소배부했다. 근데 얘는 다른 표현으로도 불리한 차이라고도 해요. 불리한 차이. 얘는 유리한 차이가 돼. 이 용어는 어떤 용어예요? 표준원가 계산 용어인데 정상원가 계산에서 이 용어를 쓴다고요. 자, 실제 정상원가 계산 문제는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자, 절차가 하나가 더 남았죠. 뭐냐면 나는 기중에 여기까지 예정 배부로 다 나는 원가 계산했는데 실제 원가 짓게 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정 배부액을 실제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거를 이제 배부 차이
이 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배부 차이 조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배분법. 나는 모든 제품, 제공품, 매출 원가 현재 예정 배부액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다 바꿔주자. 배분법. 그러지 말고 그냥 차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배부하자. 무배분법. 실무적으로는 거의 다 무배분법이에요. 그리고 매출 원가 조정법을 많이 쓴다고. 자,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정사원가 계산 문제는 대부분 배부차이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자, 요걸 풀려면은 요 세 단계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혹시 배부차이 조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최소한 매출원가 조정법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요. 요건 쉽지 뭐.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부차이 금액 전액을 다 매출원가에 가감하면 돼. 가감. 자, 과소배부인 경우에는 어때? 매출원가를 늘려주고 과대배부는 줄여주면 되겠죠.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개별원가 계산 딱 하면.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8페이지. 개별원가 계산의 절차. 가장 중요한 게 제조 간접비죠. 그래서 배부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통비. 요거를 쪼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부 기준.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한 건 아니다. 절대로 자료에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복수 부분. 부문별로 하죠. 부문별 배부. 당연히 배부율은 부문별로 나오겠네. 다음 페이지. 보조 부문이 있는 경우,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 직접 단계 상호 배부법, 원가 행태 배분류, 단일 배분율, 이중 배분율. 특히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원가 행태는 우리 관리역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가 소비 용역은 별거 없죠. 자가 소비 용역은 보조 부문이 생산된 용역을 스스로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면 돼요. 얘는 쏙 빼버리면 돼요. 자, 이제 정상원가 계산인데 명시적으로 제석은 써놨죠. 정상개별원가 계산이라고. 정상종합원가 계산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수업 목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원가 계산의 연속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정 배부율. 요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자료에서 뭘 찾으면 돼요? 예상이라는 걸 찾고, 그 다음에 예정 조업들 찾으면 되겠죠. 효익. 요거는 간단하니까 지금 바로 이해를 할게요. 왜 실무적으로 정사원가 계산할 수밖에 없느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원가라는 게 내가 알고 싶다가 알 수가 없어.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11월 전화하고 뭔지 알아요? 모르지. 12월 달 가야지. 알 수가 없다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적시성. 안정성. 자, 실제 발생 원가를 실제 생산량으로 나누면, 자, 실제 발생 원가 중에 고정비라는 놈이 있어요. 자, 얘는 항상 일정하게 발생이 되거든. 근데 생산량은 매번 달라지죠. 그럼 매달 생산량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단위당 고정비가 달라져. 결국에 원가가 달라집니다. 안정성이 결여되거든. 근데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하게 되면 항상 배부율은 동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하게 되면 적시성하고 안정성, 이게 확보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다음 페이지. 절차 나와 있죠? 이 절차 중에 여러분들은 세 번째 절차까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얘를 알아야 표준원가도 쉬워져요. 대신 네 번째 배부차이 조정은 기본적으로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매출원가 조정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례배분법 있잖아요. 비례배분법. 비례배분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 자, 그러면 하나만 써놓으세요. 비례배분법인데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일 경우에는 실제 원가 계산하고는 똑같아. 결과가. 일단 써놓으세요. 이렇게.